안녕하세요. 리치엄의 이강천 실장입니다. 자, 오늘은 2023 서울대학교에서 입학 전형을 변화를 줬는데 그것을 예고한 것을 제가 분석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서울대에 이제는 수능만으로 가기가 어렵다. 자, 서울대가 이렇다라는 것은 연고대도 따라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또한 상위 대학들도 마찬가지다. 즉 상위 대학들 전체가 다 수능만으로 갈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즉 뭐가 필요하다? 내신과 비교과가 필요하다 라는 것입니다. 자, 2023학년도 입학 전형 개요입니다. 원래 수시 모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대는 학생부 종합전형밖에 없습니다. 지역균형과 일반 전형. 지역균형은 소위 말해서 전교 1등 전형이고요. 일반 전형은 일반적으로 내가 전교 1등 아니어도 나 서울대 가능성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지원하는 전형이죠. 자, 근데 정시 모집에서도 이제는 지역균형과 일반 전형으로 나뉘어서 이제 진행을 한다라는 것이죠. 원래는 정시에서 일반 전형만 있었는데 지역균형도 선발을 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추가만 한 것이 아니라 색다른 것을 우리가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정시 모집도 나군으로 옮기게 되었는데요. 이 나군으로 옮기게 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고요. 왜냐하면 뭐 연고대는 이제 또 가군으로 옮길 거고 다른 대학들은 눈치 보면서 또 다시 같이 서울대로 옮길 사람 그리고 서울대가 아닌 곳으로 옮길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자, 이것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럼 뭐가 중요하느냐? 일단 수시 모집에서 바뀐 게 있습니다. 수시 모집에서 바뀐 것은요. 최저 등급이 수능 최저 등급이 3개 영역이 다 2등급 이내로 들어왔었어야 됐는데 이제는 제가 좀 희한한 경우를 보여드릴게요. 1등급, 1등급, 5등급을 맞은 학생도 괜찮다 라는 것입니다. 야, 그러면 수시에서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탈락해가지고 정시로 이월되었던 비율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라는 결과를 예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본격적으로 정시 모집입니다. 정시 모집에서 뭐가 중요하냐? 자, 수능이 60점밖에 이제 반영이 안 될 거고 우리 이제 교과를 40점 반영할 거예요. 일단 이것은 지역균형 전형입니다. 자, 그럼 수능은 어떻게 반영을 하느냐? 이거 계산하는 거는 그때 가서 여러분들 계산해 보면 되는데 간단한 건 이거예요. 최저점자가 너무 낮고 최고점자가 높아가지고 점수 격차가 좀 많이 날 때는 그냥 그대로 반영을 하겠다. 근데 격차가 좀 덜 날 때는 이게 동점자가 많을 수도 있고 등수를 세워야 되니까 우리 이러한 식으로 새롭게 여러분들을 등수로 나열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부분의 점수가 최고점에서 최저점 뺀 거에서 내 점수에서 최저점 뺀 거면 그것을 나눴으면 0점에서 1점 사이에 점수가 포진이 되잖아요. 그럼 15점을 곱하면 최고점은 당연히 60점이 될 거고 최저점은 당연히 45점이 될 거고요. 그래서 짜르륵 45점부터 60점이 나열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수능은 그냥 그렇게 똑같이 잘 보면 되는 건데 중요한 건 교과입니다. 교과 평가 등급이 A, B, C 세 가지로 나뉘어진대요.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2명의 평가자, 즉 예상하기로는 입학사정관이 독립적으로 같이 합의해서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평가해서 등급을 부여하고 아래 조합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둘이서 독립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점수가 다를 수 있다. 한 명은 A 줬지만 한 명은 B 줬을 수도 있다. 한 명은 B 줬지만 한 명은 C 줬을 수도 있다. 둘 다 C 줬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거죠. 등급 조합 예시로 5가지가 나왔는데 AA만 만점이고 CC만 빵점이고 나머지는 2점, 2점, 3점, 3점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40점 만점 중에서 2점, 3점 차이씩이 난다라는 것은 엄청난 차이죠. 그렇죠? 점수 차가 엄청나게 되어졌습니다. 즉 다시 말하지만 내신 필수다. 근데 내신만 필수가 아니라 2명의 평가자가 어떻게 내신 점수를 똑같은 점수로 봤을 텐데 누구는 A 주고 누구는 B 주느냐 말이죠. 간단합니다. 정성적인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이 학생이 이 교과를 들었고 이 점수는 여기서부터 이렇게까지 상승을 했네. 얘가 이렇게 노력을 했구나.
이거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이 뒤에 부분에 나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즉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비교과가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자, 다음 일반 전형은 어떻게 뽑느냐? 일단 수능 100%로 2배수만 먼저 뽑아 넣습니다. 2배수 뽑아 놓고 나서 그다음에 80점, 20점. 이게 20점밖에 안 들어가니까 괜찮겠네요. 아니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 2단계 성적 환산 방법은요. 1단계 최고점에서 똑같습니다. 아까랑 비율만 다른 거예요. 80점 만점이니까 이제 60점에서부터 80점까지가 나뉘어지는 것 뿐입니다. 아까는 45점부터 60점까지 나눠진 거고요. 자, 교과평가는 동일합니다. 이번에는 점수 차이가 조금 더 줄어드네요. 왜냐하면 20점 만점이니까 교과평가가 5점부터 0점까지 1점 차이에서 1.5점 차이로 이렇게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놀랍죠? 자,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이미 예고가 되었던 부분이에요. 2022 대학 신입학생 입학 전형 예고에서 보면은 학생들이 수능 100%에서 어떤 교과를 들었느냐에 따라서 가산점을 주고 그 다음에 출결 상황이나 봉사활동 상황에 따라서 감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만점자라고 해도 점수가 떨어질 수 있고 만점자가 아니어도 만점과 같은 역할이 될 수 있는 그런 점수 반영 방법을 제시했었는데 이제 그게 더 세분화됐을 뿐이죠. 제가 말씀드렸죠. 즉 모든 전형에 학종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최종정인데요. 교과 이수 기준 개편입니다. 개편이라고 했지만 교과 영역에 따라서 교과 이수 기준 1과 그다음에 교과 이수 기준 2를 제시하면서 동시에 충족할 수 있도록 과목을 이수할 것을 권장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1은 사회교과 중 3과목, 과학교과 중 3과목 혹은 사회교과 중 2과목, 과학교과 중 4과목을 이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생활교학, 제2외국어 또는 한문 중 1과목을 하세요 이거고요. 그 다음에 교과 이수 기준 2까지 만족을 했으면 좋겠는데 수학은 어떻게 하든 다 이렇게 돼요. 근데 과학의 경우가 좀 다르죠. 일반 선택 3과목, 진로 선택을 적어도 2과목 이상 해라. 진로 선택은 쉽게 말해서 2과목인데요. 과학에 있어서는. 혹은 일반 선택 2과목, 진로 선택 3과목을 해라. 사회는 일반 선택 3과목, 진로 선택 1과목 혹은 일반 선택 2과목, 진로 선택 2과목을 해라. 왜? 사회는 진로 선택 과목이 좀 적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거가 제가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2022 입시에서도 교과 이수가 기준을 1만 만족한 학생은 점수를 조금만 더 부여받고 2까지 만족한 학생은 더 부여받는 방식으로 비교과를 이미 반영하고 있었다. 그 부분을 이미 저희가 분석하고 했을 때 서울대는 이제 1 치겠구나 했고요. 2를 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서울대 입시 전형 변화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어떠셨어요? 긴장이 많이 되시죠? 왜냐면 트라이앵글입니다. 내신도 챙겨야 되지, 비교과도 챙겨야 되지, 수능도 챙겨야 되지. 이게 학종을 준비하는 학생들만 그런 게 아니라 수능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즉 전체 모든 학생이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 학생은 뭘 주도적으로 해야 되나요? 자, 충실하게 내신을 준비하고 내신이 끝나자마자 비교과 활동에 있어서 내가 챙겨야 될 것을 착실하게 챙기고 그렇게 하려면 미리 계획해두고 그 다음에 틈나는 대로 학원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그냥 내신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정시 역량을 준비할 수 있는 자기주도 학습을 아주 열심히 하는 학생으로 거듭나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안녕히 들어가세요.